평생 자식 키우고 일하느라 바빴던 우리. 이제는 좀 쉬어야 할 때가 됐다 싶은데 웬걸. 막상 시간이 생기니 더 힘드시죠? 처음엔 이제 좀 편하게 쉬어야지 했던 마음도 잠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있자니 이게 또 우울해지는 게 문제입니다. 젊었을 땐 은퇴하면 뭘 하며 살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살았죠. 직장에선 정신없이 일하고 집에서는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 그런데 이제 깨어있는 시간이 하루 15시간이나 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요즘은 평균 수명이 100세라고 하니 60대에 은퇴하면 앞으로 30년에서 40년을 더 살아가야 해요. 그저 시간 죽이기로 보내다 보면 몸도 마음도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편할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TV만 보며 하루를 보내다 보면 관절은 뻣뻣해지고 기억력은 떨어지고 우울감은 쌓여만 갑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여백을 메꾸어 줄 취미가 꼭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남은 여생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난색을 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주머니 사정 때문입니다. 돈은 좀 있어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 그저 쥐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꼭 골프나 해외여행처럼 큰돈 들이는 취미가 아니어도 됩니다. 요즘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어려워지는데 취미 생활 때문에 지갑 사정까지 궁색해질 순 없잖아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면서도 부담되지 않는 취미들이 있답니다. 오늘은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이 직접 경험하고 추천해주신 최고의 취미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취미들은 돈은 적게 들지만 즐거움은 2배, 건강에는 3배나 좋은 것들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뭐가 재미있을까 하실 수 있지만 시작하고 나면 진작 이랬으면 좋았을 걸 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취미 생활들을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소개할 취미는 걷기와 사진 찍기입니다. 이제 봄이 시작되는 시기, 꽃망울도 하나둘 맺히기 시작하는 계절에 딱 맞는 취미가 될 거예요. 걷기와 사진 찍기는 한 푼도 들이지 않고도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취미거든요. 우리 모두 스마트폰은 가지고 있잖아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예쁜 꽃, 멋진 나무, 파란 하늘을 카메라에 담아보세요.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매일 걷다 보면 어느새 동네 꽃들이 피고 지는 것도 알게 되고 예쁜 구도로 사진 찍는 법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답니다. 박할머니는 70세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흔들리는 사진만 찍었지만 이제는 동네 카메라맨이 되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 피어난 꽃들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자녀들에게 보내는 게 일과가 되었답니다. 자식들이 내가 찍은 사진 보고 우리 동네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딸은 내가 찍은 사진들로 작은 사진첩도 만들어줬어요. 걷기는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무릎 관절도 건강해지고 심장도 튼튼해지죠. 여기에 사진 찍기를 더하면 눈도 즐겁고 두뇌도 활성화됩니다. 구도를 잡고 초점을 맞추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집중력도 높여주거든요. 계절마다 달라지는 풍경을 기록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봄에는 개나리와 벚꽃, 여름에는 초록의 실록, 가을에는 울긋불긋 단풍, 겨울에는 하얀 눈. 같은 장소도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도 매일 새로운 풍경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죠. 게다가 걷다가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고 사진도 함께 찍어주다 보면 어느새 좋은 친구가 생기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10분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 시간에 집 앞 공원 한 바퀴, 거기서 마음에 드는 것 하나만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점점 걷는 시간을 늘려가고 찍고 싶은 것들도 하나둘 늘어날 거예요. 어느새 보면 스마트폰 갤러리에는 1년 4계절의 아름다운 추억이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취미는 도서관으로 출근하기입니다. 오래전 미국의 작가 월터 크론카이트는 도서관은 우리가 가진 과거의 기억이자 현재의 안내자이며 미래의 희망이라고 했죠. 아이고, 난 책이랑 담을 쌓은 지 오래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먼저 거부감부터 가지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옛날 도서관하고는 많이 달라졌답니다. 마치 우리 동네 거실처럼 포근하고 편안해졌어요. 주변을 둘러보면 구립도서관, 시립도서관, 그리고 작은 도서관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최근에 지어진 도서관들은 시설도 무척 좋습니다.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해서 냉난방 걱정도 없어요. 집에서 전기세, 난방비 아끼시려고 불 끄고 보일러 끄지 마시고 도서관으로 나오세요. 73세 김할아버지는 3년 전부터 매일 아침 도서관으로 출근하신답니다. 처음엔 그냥 시간 때우러 왔는데 이제는 하루라도 안 오면 허전해요. 신문도 보고 잡지도 보고 요즘은 역사책에 빠져 있답니다. 옛날엔 몰랐는데 이렇게 차분히 앉아서 책 보는 맛이 있더라고요. 도서관은 마치 백화점처럼 즐길 거리가 가득합니다. 매일 새로 들어오는 여러 종류의 신문들은 세상의 창문이 되어주고 다양한 잡지들은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줍니다. 젊었을 때 보고 싶었지만 돈이 아까워서 못 봤던 잡지들, 이제는 마음껏 보실 수 있죠. 요즘 도서관은 컴퓨터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심지어 영화 감상실도 있어서 좋은 영화들을 공짜로 볼 수 있답니다. 중국 속담에 책은 마음의 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이제 막 도서관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처음부터 어려운 책을 고르지 마세요. 그림이 예쁜 여행 잡지나 관심 있는 주제의 가벼운 잡지부터 시작해보세요. 신문은 자주 보던 것으로 골라 읽으시면 됩니다. 천천히 도서관과 친해지다 보면 어느새 책장을 넘기는 손길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68세 박할머니는 도서관에 와서 제일 좋은 건 사람 구경하는 재미라고 하십니다. 젊은 엄마들이 아기 데리고 와서 그림책 읽어주는 모습도 보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 젊었을 때가 생각나서 절로 미소가 나요. 도서관은 마치 작은 극장 같아요. 매일매일 새로운 장면들이 펼쳐지거든요.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 죽이지 마시고 내일부터 도서관으로 출근해보는 건 어떠세요? 도서관은 마치 항구와 같아서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안내해주는 출발점이 될 거예요. 세 번째로 소개할 취미는 외국어 배우기입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외국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잠시만요. 외국어야말로 나이 들어 시작하기 딱 좋은 취미랍니다. 69세 김영애 씨는 매일 아침 영어 공부를 하신다고 해요. 처음엔 알파벳도 헷갈렸는데 이제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자막 없이 봐요. 외국인 관광객을 만나면 길도 알려줄 수 있어서 뿌듯해요. 그녀의 일과는 아침 산책을 하면서 영어 팟캐스트 듣기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외국어 공부의 가장 큰 장점은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튜브나 팟캐스트로 무료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도서관에서 외국어 책을 빌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특히 외국어 공부는 치매 예방에도 탁월하다고 해요. 76세 박명수 씨는 3년 전부터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만들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재밌어요. 며느리가 그러는데 외국어를 배우면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산책하면서 심지어 요리하면서도 외국어를 들을 수 있어요. 잠들기 전 침대에서 외국어 앱을 켜도 되고 아침 운동하면서 단어를 외워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성취감이 정말 큰 취미예요. 처음에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던 외국어 영상을 점점 이해하게 되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특별합니다. 71세 이정숙 씨는 영어로 된 팝송을 따라 부를 수 있게 됐을 때 손주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머니가 멋있다고 라며 활짝 웃으십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다시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외국어 실력을 뽐낼 기회도 많아졌어요. 현지인과 직접 대화하면서 관광객으로는 알 수 없는 숨은 명소나 맛집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 나라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도 있죠.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세요. 하루에 단어 3개씩 짧은 인사말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외국어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네 번째로 소개할 취미는 봉사활동입니다. 봉사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노년의 봉사활동만큼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도 없을 거예요.
73세 박할아버지는 은퇴 후 장난감 병원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고장난 장난감을 고쳐주는 일이죠. 어느 날 울면서 찾아온 꼬마가 부러진 로봇 장난감을 들고 왔는데 할아버지가 정성껏 고쳐주자 아이의 눈이 별처럼 반짝였답니다. 그때부터 박할아버지는 스스로를 장난감 요정이라고 부르신다고 합니다. 봉사는 꼭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뜻이 맞는 분들이 함께 동네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도 좋은 봉사활동이 될 수 있고, 이웃 할머니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것도 소중한 봉사입니다. 65세 김할머니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를 하십니다. 처음엔 개들이 무서워서 망설이셨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보호소의 개들의 할머니가 되셨답니다. 보호소 개들이 할머니를 보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온다고 하시네요. 김할머니는 내가 개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 개들이 나를 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봉사는 받는 사람만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주는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봉사를 행복의 부메랑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던지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거든요. 주변을 둘러보면 이렇게 다양하고 재미있는 봉사활동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특기나 관심사를 살려 봉사활동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세상은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취미는 운동입니다. 노후에 내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예요. 몸이 건강해야 다른 모든 활동도 가능하니까요. 운동의 중요성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 장점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우선 운동은 근력과 균형감을 향상시켜 낙상 위험을 낮춰줍니다. 심혈관 건강도 증진시키고 인지 기능 저하도 늦출 수 있어요. 게다가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랍니다. 무엇보다 운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게 되어 사회적 관계도 넓어진답니다. 71세 이명숙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근처 공원에서 노인복지관 게이트볼 동호회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하신다고 해요. 처음에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지만 이제는 하루라도 운동을 못하면 뭔가 허전해요. 몸을 움직이는 게 즐거움이 되었답니다. 혼자 하는 운동도 좋습니다. 75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혼자만의 산책을 즐기십니다. 새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마음이 맑아져요. 가끔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시도 한 수 읊어보고, 그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일출 사진들을 보여주시며 혼자만의 운동 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처럼 운동은 노년층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정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데는 늦은 때가 없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서 차근차근 늘려가면 됩니다. 개인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춰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건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노년기에 즐길 수 있는 5가지 취미 활동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걷기와 사진 찍기로 일상의 아름다움을 담고, 도서관에서 새로운 지식을 만나고, 외국어로 세상과 소통하고, 봉사활동으로 나눔의 기쁨을 누리고, 운동으로 건강도 지키는 멋진 취미들이죠.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관심이 가는 취미가 있으셨나요? 취미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즐거움을 더해주는 소중한 활동이에요. 존 버로우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을 찾아 떠나지 마세요. 대신 당신이 있는 곳에서 행복을 만들어 가세요. 우리의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것을 찾을 필요 없이 일상에서 작은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사와 열정을 찾아 도전해보세요.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할 수 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신지, 또는 어떤 취미를 시작해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